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대북 확성기 방송 핵실험 하루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홍 의원님,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밀리에 그냥 북한 핵실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냥 군 최고 당국의 지시로 그냥 재개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어떤 시점을 기해서 그리고 하루 만에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려면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고. 핵실험이 일어난 직후에 즉시 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이걸 사실 이거는 일종의 보복하는 거지 비대칭적이잖아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우리는 확성기를 튼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우리도 핵을 가지든지,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우리의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그걸 보강하고, 물론 그런 조치도 우리 정부가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거는 일종의 고립주책이다. 다른 거 보복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럼 왜 보복할 게 별로 없냐?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이제 관계가 중단됐기 때문에 굉장히 개성공단 같은 게 한 10개 있다. 그럼 그중에 하나를 그냥 폐쇄시킨다든지 그 정도로 해도 굉장히 아프게 할 수 있죠. 근데 개성공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른 교역이나 이런 건 다 중단된 상태니까 북한이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제 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럼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정신적으로 괴롭혔는데 또 군사 안보적으로 위협하는데 우리가 보복할 게 뭘까? 겨우 이제 이 확성기를 트는 건데 근데 오늘이 또 김정은이 생일이란 말이죠. 김정은이가 다른 지도자와 달리 조금 말 안 듣고 불충하다고 생각되면 다 처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방의 북한 그 지휘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북한군 지휘관들. 자기 지도자를 물론 전체가 다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내심을 잃을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이제 긴장이 조성되는데 긴장과 위기가 조성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저는 이제 우려를 좀 해봅니다. 네, 어제 핵실험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북 확성기밖에 없는 아픈 현실.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는데요. 어느 시점을 정해서 재개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한쪽에서는 또 이게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마 갖고 있는 수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한 게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의견도 있겠죠. 뭐냐면 과연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번에 이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했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이 시원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북한 체제를 이렇게 비하하고 혹은 이제 김정은을 비하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속이 시원하고 그다음에 저쪽은 되게 야올라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언제나 이렇게 충돌했을 때 갈등이라는 것은 갈등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하고 대화의 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선을 넘을 정도까지 이렇게 세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 방송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대놓고 김정은 XXX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팩트가 자신들에게 기분이 나빠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공격을 하고 한다면 이거는 북한이 어떤 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팩트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좀 약간 내용 보고 있으면 K-팝 같은 거 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도발을 하고 저쪽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투가 아니라 굉장히 좀 여유를 갖고 하는 그런 식의 좀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국제사회에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했을 때 곧바로 틀 수도 있습니다. 틀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틀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쪽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쪽에 타격을 했을 때 우리가 반격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이제 화력들이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다렸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오늘이 김정은 생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노려서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확성기 방송의 내용이 아니라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는 시기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게 굉장히 강한 그 어투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그 지금 어떤 시기적인 김정은 생일이라는 어떤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 오늘 김정은 생일, 사실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 김정은 지도자의 생일이라는 게 뭐 엄청난 잔칫날이잖아요. 이 시점을 택한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텐데 공식적으로 뭐 국경일이라든지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김정은 생일이겠죠. 그러니까 일선의 지휘관들은 다 알겠죠. 오늘이 김정은이 생일이라는 걸. 그리고 뭐 그저께 핵실험한 것도 뭐 김정은 생일을 뭐 축포를 쏜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노동당 당대 때 뭐 어떤 그 주민 결속이라든지 뭐 대미 관계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바꾸라든지 뭐 북중 관계에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런 의미가 이제 더 크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생일 그 여부를 떠나서 생일날 뭐 아주 극심한 반발을 한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뭐 조준 사격을 하겠죠. 근데 과연 오늘 그렇게 그런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예상되는 거는 조준 사격보다는 강력한 반발 메시지가 북한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반발 메시지. 반발 메시지. 그리고 이제 북한은, 우리는 바로 이제 행동으로 들어갔지만 북한은 북한의 그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그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하니까 미국에 대해서 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했는데 왜 한국이 왜 우리한테 위해 행위를 하느냐.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가 남한한테 위해를 끼친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르니까.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뜬금없이 왜 우리를 갑자기 위해 행위를 하고 나오는데, 일단 8.25 합의를 정면으로 우리가 위배했다라고 그걸 짚으면서 우리 측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럼 8.25 합의하고 연계된 게 뭔가요? 북한의 준전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북한은 우리가 8.25 합의를 깼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준전시 상태 내지는 뭔가를 또 선포를 해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남북 간에 팽팽한 지금 기싸움 상태니까. 기싸움 상태에서 밀리겠습니까, 그들이?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일단 고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충돌 사건, 그야말로 군사안보적인 위기까지 가느냐 여부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일단 상당히 반발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분은 자기네들한테 있다. 그걸 아마 주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홍 의원님께서 아마 북한 쪽에서는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면 반발 메시지 정도에서 이제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자, 양 의원님,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 포격 도발을 실제로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례로 밀어보면 이번에도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발할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늘상 그랬듯이 그 도발의 어떤 시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마자 도발을 한 것은 아닌데 그때는 보면 좀 나름의 어떤 시기적인 계산을 두고 이제 어떤 공격을 한 거고요. 보면은 그 시기를 잡은 것도 이제 그때를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UFG 훈련 시기였습니다. UFG 훈련 시기였고, 그 UFG 훈련이 이제 한 2주간 진행이 되는데 그 주말에 잠깐 휴식이 있습니다. 그 주말에 휴지하는 시기를 노려서 이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타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꺼라. 딱 그 주말 그 시기를 말미를 줬다기보단 우리 훈련이 휴지하는 시기에 딱 이제 그 토요일 그때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북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 태세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이미 확성기를 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튼 거니까 북한도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곧바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다 보면은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격을 하기 위한 준비 같은 것들을 지금 해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북한이 그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네. 어떤 이 군에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뭐 아마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시각 네. 자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8년 12월에 육자회담하고 네. 7년 동안 육자회담 한 번 하질 못했어요. 네.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쁜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들 말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보다 수백 배 핵 위력이 강한 미국이 자기네들을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 이라크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유고슬라비아 다 사실 미국의 영향으로 해체되고 뭐 독재자들 처형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어떻게든 핵을 개발하려고 할 텐데 그거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게 그건 사실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북한이 핵실험했더니 제일 힘든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성과를 거둬서 핵실험을 막았어야죠. 네. 어떻게든지 막았어야죠. 거기에 대한 일단 자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핵실험 또 하겠다고 한 북한인데 잠시 몇 달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갑자기 했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한테 책임론이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 국민들도 당혹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뭔가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확성기 방송을 트는 것이 과연 북한의 핵 개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나? 아니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단지 효과는 확실해. 향후에 남북 관계는 확실히 긴장되고 정면 대립으로 갈 건 분명해지죠. 그 효과는 분명한데 이것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수소폭탄까지 실험했다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핵을 억제하는 수단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와 다 힘을 합해서 정말로 강력한 제재를 해서 다시는 핵실험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지. 그럼 강력한 제재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주제가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바마 대통령하고 대화도 하고 아베하고도 하고 네. 뭐 시진핑 주석하고도 이제 상의를 해서 결국은 강력한 국제사회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 규탄 메시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중국이 가담하는 제재가 이제 따라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의 제재로는 사실 한 10년 정도 제재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중국이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말로만 하고 군수물자나 조금 통제할 뿐이지 북한과의 교역은 계속 늘어왔거든요. 2010년하고 지금 비교하면 거의 1.5배 그렇게 늘었어요. 50%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네. 역할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네, 양 의원님께 조금 여쭤볼게요. 네, 그러세요. 자, 지금 중국의 역할, 이번에 중국이 과연 이제 제재에 나설 것이냐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중국의 성명을 보면 이제 각국은 냉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예전에는 계속 있다가 이번엔 빠졌어요. 그리고 중국이 조금 더 나서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한편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좀 미온적인 반응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대화에서 보면 말이죠.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분노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네. 분노한 것은 사실이고. 근데 지금 언제나 우리가 북핵 얘기 나오면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육자회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육자회담 체제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그 뭐 대화로 풀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뭐 남북 직접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같이 끼워서 풀자. 결국 이 육자회담 체제는 중국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 12월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지도 않고 대화도 진전도 안 되고 심지어는 중국이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의 어떤 이런 북핵에 대응하는 방식은 중국을 믿고 대응하는 이 방식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네. 중국 스스로도 자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중국 측의 비난이 가면 중국 측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 그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은 북한이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도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제는 대북 제재에 있어서 실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결국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에서 나오는 그 세컨더리 조항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중국 정부가 규제를 안 하니까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북한과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 그럼 국제사회가 제재하겠다. 중국 정부 니네가 제재 안 하면. 왜냐하면 거기도 어쨌거나 뭐 무역을 하거나 하면서 해외 관계가 있는 회사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국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바꿔나가야 하는 그런 지금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기로에 처해 있다. 일본 이런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4차 핵실험이 뭐 미국이나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을 향한 것이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중국으로서는 북한 리스크가 굉장히 자신들로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중국 얘기하는 게 뭡니까? 중국의 꿈 얘기하고 1대1로 얘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세계 강국을 부상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북아의 평화에도 기여를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겁니까? 그래서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은 점점 더 이렇게 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양 의원님 말씀 지금 이제 중국의 역할,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 대화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고 새로운 역할을 좀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이게 중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국제 정치 전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인류 사회라는 게 한 나라가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같이 있고 거기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중국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자기네는 경제 발전, 지금 경제 문제가 물론 심각하지만 경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자기네가 언젠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초강대국이 되는데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걸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목화 보고 있잖아요. 미일 동맹 강화하고 센카쿠 열도 분쟁할 때마다 미국은 일본 편에 이렇게 서서 압박하고 태국이나 필리핀, 뭐 베트남까지 다 이렇게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남중국해도 중국이 좀 뻗쳐나가는데 딱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관계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하고는 아직도 동맹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이 사실상 이제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 미국, 필리핀 뭐 다 해서 반중 세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기 편, 그래도 자기 편인데 말썽꾼이지만 자기 편인데 북한을 제재를 할까요? 네, 바보가 아니라면?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진짜 북한이 핵실험한 건 나쁜 일 했으니까 정말 제재를 가해달라고 하려면 이러한 냉전적인 구도를 형성하기보다는 중국하고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미래를 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지구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한테 그런 요구를 해야지. 중국의 입장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먹혀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편은 몇 없잖아요. 러시아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편을 제재하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네. 중간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공고하지만 네. 이제 중국 지난번에 전승절 행사 때도 보듯이 네. 우리가 또 중국 경사론 얘기도 나오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일찌감치 알았다. 네. 북한 핵실험을. 그리고 일본 관광장면이 아주 저 미묘하게 얘기를 한 게 뭐 우리도 사실 안 것 같은데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시사를 했어요. 우리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은 당장의 비판이 나오잖아요. 미일 동맹은 굉장히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아직 이거 사실 여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관도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미일 동맹은 일본은 미국이 바라는 중국을 견제한다고 자기의 예산을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대결 국면으로 가잖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중국하고도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볼 때 자기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중국하고 계속 친해야 된다고 하니 당연히 일본하고 가깝겠죠.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미동맹이 약화되니까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하고도 등을 돌릴 것이냐?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돌릴 수 없냐? 우리가 수출이 국가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데 미국, 일본, EU까지 하는 수출을 전부 중국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약간 미묘하지만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 중국하고도 협력 관계를 가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건 결국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 이런 걸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의 기본이 남북 관계부터 잘 되면 중국은 자동으로 한중 관계는 좋아져요. 우리가 중국한테 굳이 뭐 잘하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북 관계만 잘 되면 중국은 큰 갈등 관계가 해소되니까 한중 관계는 자연히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한중 관계에 자꾸 지금 향후에도 한미일은 지금 공조가 강화되겠지만 한중 관계가 저는 향후에 걱정이 됩니다. 일단 남북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한중 관계나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아질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 의원님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제 재개가 된다면 사실 이제 당장 오늘 이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당장 내다보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고조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겠죠. 당연히 긴장 고조는 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일단 뭐 확성기를 확성기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냐의 문제인데. 지금 일단 우리 앞으로의 일정을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당장 2월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2월에서 이제 3월까지 가겠죠. 그럼 이제 그 시기 동안도 긴장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3월 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총선 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북한은 이제 또 김일성이 생일이니 또 뭐 창군기념일이니 하면서 또 이제 굉장히 그 나름의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5월에는 북한에 당 7차 대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미 북한이 핵실험으로 딱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북한은 이런 부분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무조건 뭐 강하게만 하고 세게만 하고 하면서 뭐 충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표현은 표현대로 하면서 대화의 루트는 대화대로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결국 이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홍 박사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은다든가 지금 육자회담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체제를 혹은 어떻게 바꿔나가야 제대로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육자를 사자로 바꿔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사람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국가들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보관으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해 나가면서 좀 해결책을 좀 모색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정보 공조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계속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것이 소위 일본이 보여주고자 하는 한일 관계의 모습들에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은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2주 전에 파악했다는 것은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다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덮어놓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곧 시작할 거다 하는데 일주일 지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긴장을 풀어버린 거죠. 완전히 임박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임박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이번에 시험 딱 나고 나니까 이제 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앞단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다 공유된 사실인 거거든요. 심지어는 38로스에조차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아까 홍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쨌거나 몰랐던 건 문제가 아니냐. 그건 문제 맞습니다. 만약에 어제도 보면 이렇게 국회 국방에서 지적이 여러 차례 됐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면 모르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대북 정보력에 대해서 정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